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일요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대림동에서 이 중국 동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한마음 장학회, 이 바자회 행사가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우리 중국 동포 사회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좋은 일에 쓰라고 물건을 내놓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은 동포 아이들을 돕는 장학금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포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가지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장학회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참여를 해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저는 중국 동포 사회 한중수교 한 30년이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한국에 또 한 세대가 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 동포 사회가 활기차 있고 이제는 자립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조선조 2회 특강이라고 해서 연속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 초창기 때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안, 중국 동포 사회의 변화와 이 특징 분석, 이 초창기 때의 모습, 이 본문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거기에 보고 싶은 얼굴, 이 그리운 목소리, 요 프로그램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그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 또 친척을 찾아서 그 초청으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제가 그 방송을 2005년도서부터 이렇게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KBS 사회교육 방송이었고, 프로 이름은 이제 한민족 하나로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이 중국 동포 코리안 드림 20년 이 특집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코리안 드림 20년이라고 했던 것은 그냥 중국 동포들이 1986년, 86년도에는 한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년도에는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서부터 서서히 이제 중국 동포들도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친인척 초청을 통해서 서서히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그런 접촉점이 그때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경 방송할 때는 코리안 드림 20년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좀 잡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주중 대사로 계셨던 이 권병헌 대사님, 그러니까 1992년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질 때 그때 외교부 핵심 담당으로서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90년대 중후반 이때 주중 한국 대사를 지내셨고요. 그리고 또 은퇴를 하시고 2000년도에 초창기 때 재동포 재단 또 이사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KBS 한민족 방송, 그때 당시는 사회교육 방송 한민족 하나라의 또 진행자로 계셨었는데, 그때 저도 고정 이렇게 좀 출연을 해서 이 권병헌 전 주중 한국 대사님하고 이 코리안 드림, 중국 동포의 코리안 드림 20년을 뒤돌아보는 그런 특집의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권병헌 대사님하고 나누었던 그 대화 내용, 그걸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1부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한국에 들어온 이 초창기 때의 중국 동포 모습입니다. 그때 제목이 한약장사에서 한국의 건설 역군으로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초창기에 들어오실 때에 중국 동포들이 한약을 좀 많이 갖고 오셨죠. 이 한약을 갖고 왔던 목적 중에 하나는 일단은 초청으로 들어오니까요, 한국에 있는 친척한테 뭘 선물로 주면 좋을까 하니까 이제 한약재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우황청심원인가요? 그거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러다가 그걸 하나둘 갖고 오니까 한국 분들 중에서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 한약재를 많이 갖고 오셔서 또 팔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이제 경비로 마련하기도 하셨는데, 근데 어떤 분 경우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거를 처분하지 못해서 정말 애를 탔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사회에서 이 중국 동포들의 이 한약 갖고 온 거를 사주기 뭐 그런 붐이랄까요? 뭐 그런 운동도 일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이 중국 동포들이 이 서울역 이 지하 상가에 쭉 앉으셔서 이 한약을 놓고 파셨던 그런 뉴스가 이 언론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던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시다가 그때 92년도 노태우 정부 때죠. 이전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가 됩니다. 200만 호 이 건설, 이 신도시 건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는 일산 이 신도시, 또 이어서 이제 분당 신도시. 근데 이 건설 현장에서 이제 노무 일꾼이 많이 부족했던 그런 시기. 그때 이제 중국 동포들, 특히 남성분들이 이 건설 현장 가서 일을 하면은 그때 때 아닌 큰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 한약재를 갖고 처음에 입국해 왔다가 서서히 건설 노무 일꾼으로 일을 하시는, 그러면서 이런 코리안 드림이 점점 동포들 사이에 크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그 시절. 그게 1990년대 초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의 그 전반기 때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 이렇게 권병연 그때 주중 한국 대사를 역임하셨던 권병연 대사님하고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권병연 대사님이 먼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인천 차이나 클럽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군요. 2006년 7월 13일. 네, 저는 이 차이나 클럽이 주최한 이 현대 조선족 사회 이해를 통한 한중교류 증진 세미나에서 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이 어떤 인식,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주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때 좀 잘 알고 있던 이 문화춘 이 심사과장으로 계셨던 분하고 나눴던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 KBS 라디오 방송을 듣고 한국에 오셨던 그런 분들의 또 모습, 이런 것들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국 동포가 처음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은 88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7년부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1945년 남북 분단 역사 이래 42년 만에 재회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20년째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987년 당시 이 중국 동포는 지금처럼 연변 연길 공항에서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홍콩을 경유해서 홍콩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해주는 한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당시 KBS 방송국에서는 국내에 헤어져 있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었죠. 물론 우리 KBS 사회교육방송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 북방에 있는 동포들을 상대로 이산가족을 찾는 분들의 서신을 소개하여서 한국에 있는 친척을 찾게 되어서 동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는데요. 저희 사회교육방송을 통해 이렇게 친척을 찾게 되면 친척의 초청장을 근거로 중국 동포들에게 제한적으로 홍콩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경로로 들어오는 중국 동포들의 숫자는 90년대에 들어서 한 달에 한 100여 명 정도 들어와서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 수가 2천여 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이게 바로 그 전입니다. 그러다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를 분성을 해서 중국 동포들은 중국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입국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권명현 대사를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88 서울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조선족 사회에 코리안 드림이 서서히 생겨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30년간 현장 근무를 해온 문화춘 과장, 2006년 당시 이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심사과장이었습니다. 이 92년 한중 수교전만 해도 이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 와도 마땅히 일할 곳이 없었고, 당시 한국인 임금도 월 50만 원 수준. 그래서 조선족 동포들이 불법 체류하며 일을 해도 월 40만 원을 벌면 많이 번 시대였는데,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 당시 정부는 200만 호 이 주택 건설 정책이 발표되고 일산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부족하자 언어 소통이 가능한 중국 동포들이 단순 노동자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가는 계기가 되면서 동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네, 일산 신도시.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초 활동하기 전에는 가리봉동 이쪽 지역보다는 일산 그 신도시가 있었던 그 애들은 이제 구도시, 일산 구도시죠. 구 일산역 그 부근에 이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산 신도시 건설 붐이 있었을 때 그때 노무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식당도 하시고 그랬던 분들이 2000년 초 그때까지 살고 계셨던 그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분당 신도시가 건설 붐이 이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산에 있던 분들이 다시 또 성남 이쪽으로 좀 이주해 가시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신도시 건설 붐에 따라서 이 동포 사회에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을 초단기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렇게 일산에서 신도시 일대 건설 노무 일을 하시거나 뭐 이랬던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방송을 초청해서 그 당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혹시 뭐 방송을 들어보시고 그 당시에 일산 신도시가 한참 이루어질 때 건설 노무 일을 하셨던 분 한번 좀 방송에 한번 오시면은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대화 내용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병현 대사님이 초창기 한국에 온 동포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저한테 물어봤는데요. 90년대 초 한국에 들어온 중국 동포들 장기 차류하며 취업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그리운 친척을 만나고 그 경비를 마련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한국에 갔다가 돌아온 고향 사람들로부터 이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차차 이 조선족 사회에 코리안 드림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권병현 대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약재는 저도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중국 동포들이 한약재를 가져오면 친척들이 다 사줘서 큰 돈이 됐죠. 나중에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중국 동포들이 팔기도 했었잖아요. 초창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초창기 때의 모습, 한약재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이 들어왔던 그런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때 마침 이 신도시 건설, 그래서 이 건설 현장에 가서 이렇게 뭐 그때 노가다라고 할 수가 있죠. 모습들 기억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방송에 한번 좀 연락해 주셔서 그 당시 그때의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 동포들의 한국 생활이랄까요, 이 초창기 때의 모습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변장 김영필이었습니다.